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여기서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라고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은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국내 증시 수급 분석,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식시장에 대한 주요 이슈, 핵심 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특징 종목 및 관심 종목에 대한 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종합 같은 경우에는 2% 이상 상승을 했다가 마이너스까지 전환이 됐다가 0.1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코스닥 마찬가지 고점에서 출발을 했다가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0.64% 상승을 했네요. 자, 코스피 차트부터 보시면은 일봉상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지만은 500일 이평선에서 강하게 저항을 받고 아래 꼬리를 조금 달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가 상승 출발을 했다가 하방으로 밀렸다가 5일 이평선을 지지를 받고 아래 꼬리를 조금 달면서 음봉 덧지형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차트 모양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특히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상승을 했다가 가장 많이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일단 장 초반에는 추가 반등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59%까지 상승을 했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한 310만 주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160만 주 가까이 각각 매수를 했습니다. 투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순매수가 나오고 있고 연기금에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차익 실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 매수를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전부 다 많이 하락을 시켰다가 1시 이후부터 순매수로 전환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 전일날 금융투자에서 1조 원 이상을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4,782억을 순매수를 했고 나머지 기관들은 전부 다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종목에서는 의약품 섹터에서 외국인들이 1160억, 기관들은 482억을 순매수한 게 보여지고 전기전자에서는 기관들은 매수를 많이 했지만 외국인들은 특별하게 매수하지 않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대형주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한 게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1349억을 순매수를 했고 기관에서는 1431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대량 매도가 나왔습니다. 거의 기관 투자자들은 전 섹터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이 두 종목 다 코스닥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투자자별 순매수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 쪽에서는 개인이 3,3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과 기관들은 양 매수를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개인들이 매수를 했고 기관에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선물 마찬가지 외국인들은 매수를 해줬고 기관에서는 차익 물량이 나왔습니다. 자, 옵션은 오늘도 마찬가지 콜옵션은 매수, 풋옵션은 매도로 확연하게 시장 자체를 상방으로 베팅을 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선물만 봤을 때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2769억을 순매도를 했죠. 그러니까 수급 자체가 현물에서는 상승을 시키려고 했고 안정자산을 매수했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었다.
근데 현물과 파생상품 쪽으로만 봤을 때는 시장이 나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중국 기업 33개 블랙리스트를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이제 제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중 분쟁으로 인하여 미국이 16일부터 중국 항공사 여객기의 입국을 전면 차단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의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를 본격화를 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오늘 일본 제재 대상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죠. 그 종목들이 아마 코스닥을 견인을 하는데 큰 일조를 하였고, 나머지 코스닥 개별주들은 오늘 대부분 하락을 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코로나 고용 타격이 연말까지 이어지면 고용보험 기금이 고갈이 될 거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절반 정도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부직급여 신청자 증가율이 무려 32.8%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국내 증시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신용융자 거래가 46거래일 연속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무려 신용융자 금액이 11조 467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IS 동서에서 죽전 3구역에 대한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을 2285억 원을 수주를 한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IS 동서에 대한 매출액 대비 23.7%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제 IS 동서에서 코엔텍을 인수하겠다, 이 발표가 났습니다. IS 동서와 코엔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미국 선물 시장에서는 0.2%에서 러셀 같은 경우에는 1%대까지 하락을 하고 있고, 독일을 포함한 유럽 주요 증시 모두 0.4%에서 1% 가까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9시에 ECB에서 예금금리에 대한 금리 발표가 있고, 대출금리 발표, 유럽은행 통화정책 보고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금리는 제로금리를 아마 유지할 것 같습니다. 9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비농업 부분 생산성에 대한 1분기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무역수지 여러가지가 발표가 되지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지금 200만 명 이하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 30분부터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기자회견도 잡혀있죠. 전일날 특징 종목으로 드렸던 현대 BNG 스틸 시가가 8% 정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전일날 시간 외 거래에서 7%대에 마감을 했죠. 거의 추가적인 상승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고가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렸습니다. 정확하게 29.98%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BNG 스틸에 진입하신 분들은 전부 다 큰 수익이 났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분봉으로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자, 10분봉으로 보면 이 구간대가 될 것 같습니다. 20분이 되는 시점에 이미 상한가를 가버렸죠. 10분봉 기준으로 보더라도 8%에 시작을 해서 5%대까지 밀렸다가 1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한 10% 정도 수익을 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두 종목이 있습니다. 알리코제약 보유하고 있고, GST 보유하고 있습니다. 알리코제약 같은 경우에는 매수 가격 대비 대략적으로 한 1%에서 2% 정도 조정 중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GST 마찬가지 매수 가격 대비 저점에서 만약에 분할로 매수를 잘 하셨다면 한 2% 정도 마이너스일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 수급 자체가 코스닥 역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전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영상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GST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전략을 다시 잡겠습니다.
손절 라인을 18,800원 이탈시 손절로 잡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19,500원까지 밀리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고 직전 저점 라인 때 17,400원을 손절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GST 전략 수정 19,500원까지 밀리면은 추가 매수를 하시고요. 손절가는 직전 저점 라인 때인 17,400원을 이탈 시 손절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특징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IS 동서에 대한 이슈가 오늘 나왔죠. 정부 정책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내일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 단일가 거래에서 7.58% 35,500원에 마감을 했죠. 만약에 IS 동서 같은 경우에는 11% 이상 상승해서 출발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안 되겠죠. 자, IS 동서에서 코엔텍을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IS 동서보다 코엔텍이 내일 더 큰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주도주가 코엔텍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9.3% 상승을 했습니다. 1,550원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 11% 이상 상승해서 출발을 하게 되면 매수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는 코엔텍과 IS 동서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특징 종목으로 단타 매매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관심 종목 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종목명은 YMC. 자,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는 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가장 크게 나왔죠.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이 크게 나오고 반등을 하다가 일정 부분 횡보를 했죠. 요거랑 비슷한 자리를 한번 찾아보면 이 자리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을 좀 받다가 11선과 21선과 5일선을 동시 돌파를 하면서 이런 구간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매집하는 자리가 나오면서 오늘 마찬가지 거래량이 나오면서 모든 매물대를 전부 다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일단 내일 뭐 이런 식의 상승이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시장 자체가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조금 밀려서 출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전략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3,200원 이하 혹은 시가 이하에서 최대한 저점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직전 저점 라인대가 1,900원 정도가 됩니다. 이 자리에 최저점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을 적어 드리겠습니다. 자, YMC 13,200원 부근에서 매수 혹은 시가 이하에서 최대한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900원을 이탈시 손절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YMC까지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알리코 제약 그 다음에 GST, YMC까지 세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게 됩니다. 하락장이나 불확실성이 있는 장에서는 저는 세 종목 이상을 편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 만약에 수익 나는 종목이 없다면 전략대로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오늘 이렇게 시장이 불안정한데도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을 드리는 이유는 자, 다음주 목요일이죠. 6월 11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포드러플 위칭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단 옵션과 선물에 대한 포지션 자체가 기관과 외국인들 모두 상방으로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상을 하기에는 다음주 목요일 전까지는 국내 증시가 소폭 하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폭락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주 목요일인 6월 11일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YMC에 대한 재무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ER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PBR 같은 경우에는 2.79 조금 저평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0년 3월 기준으로 1분기 확정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17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가 증가가 됐습니다. 자, 2020년 매출액을 잠깐 살펴보면 2019년도 매출액보다 35% 정도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마이너스 59억에서 246억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마찬가지 지난해는 물론이고 2017년과 2018년, 2019년을 뛰어넘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배구조 순이익과 당기순이익 마찬가지죠.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매출액이 322억에서 550억으로 크게 증가를 한 게 확인이 됩니다. 영업이익 마찬가지 17억에서 60억으로 약 400% 가까운 상승이 됐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지배구조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8억에서 60억으로 300% 이상 상승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사 유보율이 774%, 부채 비율이 51%, 회사 재무 건전성이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 마찬가지 5.26%에서 10.91%로 거의 2배 가까운 상승이 나오고 있고, 지배구조 순이익 마찬가지 5.65에서 10.91로 2배 가까운 상승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OE 같은 경우에는 지난 분기에 8.96%에서 29.42로 거의 3.5배 350% 정도 개선이 됐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YMC에 대한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YMC의 경우에는 FPD 부품 소재 및 제조업체죠. 자, 기존에 이제 FPD 같은 경우에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에 의존을 했었는데, YMC에서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완성 제품으로 납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매출처는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주주는 이윤용회 31.35%로 2020년 5월 7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특징 종목만 수익이 나고 관심 종목에 대해서는 재미가 없었죠. 상승을 못했습니다. 자, 내일 마찬가지 한 종목도 편입을 해서 내일 이왕이면 세 종목 모두 수익 실현을 하면 될 것 같고, 특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 전략대로 단타 매매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제가 전일날 렘데시비르 관련, 그린 뉴딜 관련 이런 종목을 추천을 안하고 현대 비엔즈 스틸에 대한 종목에 대해서 특징 종목으로 드렸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시장을 보는 관점이 틀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본다고도 알 수는 없지만 이미 코로나19 관련 렘데시비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고 너무나 불안정한 테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장중 특징 테마로는 일본 제재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해버렸죠. 이거는 이제 장중에 나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해서 수익이 났지만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는 어떻게 전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자, 일단 시장 자체가 상승하는 것도 불안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불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관심 종목에 대한 거는 최대한 여러분들이 손절가에 대해서 크게 상관을 안 하셔도 되는 종목들로만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에 대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마시고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 장중 변동이 생기게 된다면은 장중에 제가 긴급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전일날 혹시라도 특징 종목 매매하셔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이라도 남겨주시면 매일매일 영상 제작을 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